네, 세상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아,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필근 씨. 어떤 겁니까?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경제와 그 금융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네. 또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그런 금융교실이 요즘 많이 또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 초등학교에서도 범교과 교육으로 경제, 금융교육을 이미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경제라는 거, 이 금융이라는 거 더 이상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다. 아, 뭐 아이들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좀 실감이 됩니다. 그렇죠. 문득 이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예.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엄마한테 일주일에 3,000원씩 용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에 일단 받으면 다 써버려. 아하. 쓰고 화요일부터 이제 손가락 빨면서 아. 문방구에서 뭐 사 먹는 애들 부럽게 쳐다보고.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릴 때 습관이 되면요. 나이 먹고도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예, 출연료 입금되는 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날 뭐 일단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날 또 손가락 빨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릴 때부터 교육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좀 철저하게 알아두면 좋은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뭐 이거는 뭐 예, 당연히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쌤님. 네. 쌤. 그 정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그 경제, 금융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거든요. 자, 경제, 금융 교육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도 점점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방금 범교과 이야기하셨죠? 네. 10개의 범교과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뭐 독도 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 금융 교육이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아이들한테 이 경제 금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또 사회 4학년 2학기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단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생산과 소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대체 뭐고 그다음에 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6학년 1학기에 가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장 경제라는 거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때 시장이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전통 시장을 넘어서서 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추상적인 영역의 공간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종류 중 하나인 요즘 핫한 주식 시장. 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란 게 대체 왜 필요한 건지, 주식 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 야, 초등학생한테 좀 배울래요, 주식을. 주식을 저는 그냥 주식이 밥인 것만 알고 살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주식은 그 주식. 예. 근데 경제는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지만 이게 딱 들어도 수학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시죠? 결국은 이러한 원리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수학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훨씬 좋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었던 경제 원리를 조금이나마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로 이 경제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들을 그 잘만 좀 이렇게 흡수한다면 뭐 어른이 되면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 그렇죠. 근데 이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것에 굉장히 미리미리 큰 도움이 되고 미리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실 선생님을 그래서 또 모셨습니다. 배형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경제, 금융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 뭐 우리가 좀 혹할 만한, 정말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어렵다 접근이 이런 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예를 들어 설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니 예.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2만 원을 주니까 엄청 기분 좋지요. 2만 원을. 2만 원, 2만 원. 근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나오셔서 3만 원을 주세요. 그때 괜히 이제 돈 꺼내러 가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이건 최고의 상황이죠. 5만 원. 예, 알겠어. 그렇죠.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했듯이 설마 5만 원을
나에 맡겨라. 이거 맡아주는 거 아닌데요. 예, 예. 이거야, 못 받는다고. 네. 그럼 엄마는 이렇게 말하겠죠. 뭐라고요? 나중에 6만을 줄게. 나중에 6만 원 주겠다. 이거 참. 잠깐만요. 이거 어린 나이에 강력한 딜이 들어오네요. 그러게요. 사실상은 믿기 힘들지만 네. 할 수 없이 약간은 강요도 있으니까 5만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맡깁니다. 맡겼어요. 오케이. 예. 그럼 뭐 별로 예상하지 않은데 네. 진짜 1년 후에 엄마가 6만 원을 주네. 아니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이건 저기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 뭐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전문용어로 꽁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이를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자, 1년 전에는 제가 5만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근데 6만 원이 수입이 생겼지. 그렇죠. 이때 생긴 5만 원과 6만 원의 차이, 이를 만 원이 지금 만 원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만 원. 그리고 이를 처음에 투자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 이거 만 원 나누기 5만 원이니까 5분의 1. 다시 말하면 0.1일 겁니다. 네. 그죠? 이때 0.1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 오. 수익률 계산 처음 해봤어 지금. 이해가 확 됐네. 네. 결국은 엄마에게 5만 원을 주고 6만 원을 받은 것은 0.2 또는 20%의 수익률을 얻은 투자 행위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이 바로 투자, 금융에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야, 진짜 수익, 투자, 수익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지금 확 지금 땡겼어요.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갑자기.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배형옥 교수님의 강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수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2만 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어느 날 필건이가 집에 오는데 엄마 친구분이 오셔서 옛다 용돈이다 하고 2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때 필건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오르겠죠. 와, 빙수 먹어야지 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팽이 장난감을 갖다 사겠다는 행복한 다짐을 했죠. 자, 그런데 필근이에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에 용돈 5천 원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이었죠. 필근이는 빙수가 5천 원, 팽이 장난감이 만 원이니까 모두 구매했을 때 15,000원을 쓰는 거니까 2만 원에서 5천 원이 남네. 그러면 다음 주 용돈을 받으면 남는 돈은 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인터넷을 뒤적이던 필건이에게 쇼핑 알람이 떴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팽이 장난감이 32% 할인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원래 만 원인 상품이 32% 할인을 하면 3,200원이 빠지니 총 6,800원. 배송비를 합해도 9,800원이니 전과와 비교했을 때 200원 더 싸게 얻을 수 있으니 인터넷 구매가 더 효과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빙수와 팽이 장난감을 모두 사지 않는다면, 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고 2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2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2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 5천 원의 이익이 생기겠죠. 이때 필건이가 얻은 5천 원이 바로 그 수익입니다. 이처럼 잠깐의 음식을 맛본다든가 물건을 사는 것에 용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지금의 돈으로 미래에 더 큰 돈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구리를 이용하여 만든 핸드폰을 비싼 값으로 팔면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구리를 사는 행위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리를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투자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속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농부 필건이는 가을에 벼를 수확하기 위해 4월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10월에 벼의 수확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해여름 해도 쨍쨍하고 비도 적당히 와서 10월에 풍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벼의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왜일까요? 필건이네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들이 풍년일 테니 엄청나게 많은 쌀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필건이도 내가 더 많이 팔아야지
하곤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을 낮추더라도 쌀을 다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비가 아예 오지 않아 10월에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쌀의 가격이 오르겠죠. 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수확한 쌀이 적어지니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쌀을 사려고 할 테니까요. 이 역시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쌀이 적을수록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수확한 벼의 양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래프로 측정해 나타내곤 한답니다. 이처럼 4월의 농부 필건이는 10월에 발생할 수입을 미리 알 수 없어요. 이를 불확실성 또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 즉 필건이가 겨울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을지와 같이 돈 쓸 계획을 봄에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이제는 농부에게서 벼를 사서 상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간 상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풍년이 되어 쌀을 풍족하게 얻는다면 중간 상인은 싼 가격에 벼를 사니 좋을 거예요. 반대로 쌀이 없으면 비싼 가격에 사니 중간 상인 역시 내가 다음 달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와 같은 소비 계획을 미리 짜기가 힘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 소비의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으니 농부도 중간 상인도 4월에 미리 10월의 가격을 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4월에 이 둘이 만나서 미리 계약을 작성할 수 있겠죠. 즉 백마지의 논에서 생산될 쌀을 기초상품이라 합니다. 10월에 이를 만기라고 하는데 10월에 행사 가격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또한 투자상품인 선도의 한 예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상품들이 선물 옵션 등이 있는데 수확이 없으면 계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래하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는 각 투자자들의 선호도와 새로운 정보들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돈 개선을 위함이 아닌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모으고 투자하는 과정 속에도 수학의 개념이 숨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필근이가 오늘은 그러니까 농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근이가 뭐 먹는 것만 생각해봤지 뭐 농부가 되는 건 생각을 무슨 안 해봤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제 네. 필근이하고 그 중간 상인의 계약이라든가 약속 이것까지도 이제 그 투자 상품이 된다는 거. 예예예. 예. 그러니까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예. 사실 투자와 그러니까 수익의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면 어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축, 재테크, 부동산, 주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하는 경제 활동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제가 앞에서 4학년에 경제 관련 단원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단원에서 사실상 아이들이 처음으로 소비와 생산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은 돈과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 기회 비용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이들과 실제로 했던 활동 중에 네. 반응이 좋았던 게 제가 3만 원을 통 크게 기부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로요? 네. 오. 자, 선생님이 3만 원을 기부할 테니까 네. 이거를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소비 계획을 세워봐라. 오. 네, 이런 과제를 내본 적이 있어요. 아, 기부 선생님. 야, 참 선생님이시네. 예. 정말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우리 반 아이들의 수요, 아니 필요 이런 거를 다 예측을 하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같이 옷을 걸 수 있는 공용 옷걸이 또는 뭐 비 왔을 때 우산 안 가져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빌려줄 수 있는 양심 우산 같은 거를 사서 설치해 놓자 이런 계획을 세운 친구들도 있어요.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납하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런 아이들이 생각을 뭐 해요. 어른보다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학급에서 활동도 가능하고요.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용돈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주고 노동의 대가로. 설거지하면 500원, 청소하면 300원.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직접 벌어보게 한다던가 또 뭐 아이들이 사고 싶은 물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조사해봐.
이 물건에 생산해내는 회사들 다 알아보고 가격 대비 어떤 것이 효율이 좋은지 다 계산해봐. 계획적인 소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죠? 자, 경제 속에 숨어 있는 그 수학 원리 또 설명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AI 공부할 때 함수를 배웠지요. 함수. 네. 사실 경제 활동에도 함수가 깊이 숨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문구점이 많으면 네. 이제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을 낮출 겁니다. 네, 그렇죠. 반대로 문구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은 뭐 이제 가격이 비싸도 거기서밖에 못 그렇죠, 사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갖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학용품을 사려는 학생의 수와 네. 또한 그 가격에 대한 함수를 관계를 갖다 수요 함수로 표현되는데 네. 또 팔려는 문구점의 수 또한 학용품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공급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이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갖게 되는 이렇게 만나는 점 이것이 바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아. 이를 사실 수학에서는 보면 함수에서 방정식을 푸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경제 활동에 아주 중요한 저축 네. 등비 수요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아, 등비수열. 저희 배웠었는데 수다학에서 네,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같은 수 곱해갖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네. 아이가 8살 되던 해 적금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네. 100만 원이요. 예. 자유식 적금이라고 생각해보고 당시 연이율이 5%라고 했을 때 5%. 아이가 대학생 때 통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가 되었을지 참 생각해 봅시다. 아. 그 이제 그 12년이 흘렀고 네. 5%씩 예. 60만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딥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네. 1년이 지나면 이제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으니 이제 이자가 5%면 100만 곱하기 5니까 5만 원이죠. 네, 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더하기 5만 원이니까 이제 105만이 되겠죠. 네. 그리고 2년에는 105만 원 곱하기 1.05가 아, 예. 아, 1.05를. 아. 1.05가 아까 등비인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2년이 지난 후 100만 곱하기 1.05를 12번 곱한 12번. 값을 따져보면 됩니다. 아. 그죠?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180만 원 정도가 180 나올 정도. 거네요. 오. 네네. 아니 이런 것들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저학년, 고학년 할 거 없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게 시장놀이. 아, 시장놀이. 시장놀이를 통해서 경제 원리를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장님 여기 딸기 100개랑 귤 200개 주세요. 얼마예요? 그걸 한 번에 다 먹게요? 아니죠. 두고 먹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습니까? 아이 정말. 그렇죠. 네. 이게 필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학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시장놀이를 할 수 있고요. 네. 고학년도 가능한데 네.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알뜰 시장을 실제 돈으로 열어본 적이 있어요. 아, 실제 돈으로. 그렇죠. 근데 이때 자신에겐 필요가 없더라도 다른 친구들에게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가져오게 하고 가지고 온 거를 다른 학년 전체 친구들이랑 모여서 체육관에 돗자리를 쫙 펼쳐두고 오. 시장을 진짜로 한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재밌는 광경이 펼쳐져요. 어떤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는 시간 내에 어떻게든 팔아 없애기 위해서 막 가격을 낮추고요. 아. 막 서비스를 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심지어 웃돈이 싹 붙기도 해요. 웃돈이 붙어요. 그쵸. 야. 친구들에게는 또 인기가 없는데 네. 선생님들을 공략할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여행용 샴푸 세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방문 판매를 나서요. 친구들이 선생님 보인다 이러면 들고 나가서 막 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재밌다. 네, 여러 가지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엄청 똑똑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 경제의 특징과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수학적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또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금을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50%는 또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야, 좋다, 좋다. 야, 이렇게 경제 금융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주식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제가 좀 잠깐 해드렸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주식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군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 현상이. 예, 자신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현상이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뭐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은 아까 수학으로 보면 계산하는데 이것을 갖다 변동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변동성이요. 미래의 불확실성. 예. 네.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은 미분으로
이 불확실성은 확률로서 아, 쓰는데 이런 수학적을 도구로 써서 이제 주가를 예측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미분과 확률을 통해서.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투자도 전략이다 뭐 이런 말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 맞잖아요. 그렇죠. 전략 맞죠. 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개인이야. 우르르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그런 그치, 성향을 그치. 가지고 있지만 네네. 전문가들은 이 무턱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변동성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보고 아주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전략이죠.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전략하면 또 제가 아이들한테 네. 이 전략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네.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칭찬 도장 경매. 경매요. 네. 아, 칭찬 도장을 경매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는 하다 경매까지 가셨는데 이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직업이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맞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장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이용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이 칭찬 도장을 열심히 모으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종업식을 앞둘 때 자기가 모은 칭찬 도장을 이용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방식은 높은 도장 개수를 부른 친구에게 그 물건이 가는 건데요. 아이들이 별거 아닌 물건에도 막 경쟁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지우개를 막 도장 50개 사가고 이런 애들이 생기고요. 그게 아니라 전략을 정말 잘 세운 아이들은 도장 가진 건 몇 개 안 되는데 나중에 물건 획득한 거 보면 정말 많이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그냥 전략이 뛰어난 아이들인 거죠. 오. 제가 또 경매 끝나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아쉽잖아요. 아무리 도장이 없는 친구라 할지언정. 그럼 또 참가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옛다 인심 썼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경매 끝나고 나서 뭔가 이 거래를 할 때는 돈, 자본이 중요하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선생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복지제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하. 복지의 중요성까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저 칭찬 도장 경매 하나로 지금 몇 가지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뭐 아주 여러 그 교실에 네네네. 보급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에게 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경매 도장에 대해서 좀 놀랐습니다. 아, 예.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어. 사실상 보면 제 이제 어떤 경험인데 제 네. 경험을 보면 2010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싱가포르의 경제 학회에 이제 참석했었는데 네네. 참여자 반 이상이 수학을 갖다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착각해가지고 다른 동시에 열리는 수학 학회에 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네. 여기 혹시 수학 학회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응. 경제 학회래요. 아. 그 정도로 사실 보면 경제에서 수학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네. 완전히 필수예요. 네. 필수의 경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 예측,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학이 결정적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네. 사실상 그렇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절 자체 프로그램을 갖다가 너무 강조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미리미리 빨리 이거 예. 알아놔라 이런 너무 그렇지. 또 그렇게 해도 네네. 사실상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때 배워도 네네.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릴 때는 수학을 좀 더 잘 익히는 게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그 수학을 좀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익혀놓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익히는데 도움이 또 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수학 동화로 가야 되나? 수학동으로 그러게요. 오늘도 어렵네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다 같이 제가 과연 어떤 인물을 또 모시고 왔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경제학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수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수학적 방법론이 중요시되는 만큼 경제학에서도 수학은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처음부터 수학 이론을 적극 활용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 과거 경제학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의 문제를 각각 다른 주제로 생각해 사회과학으로서 인간의 행태에 국한된 학문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에 의문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눈엔 당시 학계에서 내놓은 이론들의 경우 어딘가 엄밀하지 못하고 내용도 불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그는 한 가지 특별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 경제 이론의 엄밀성과 명료성을 자랑하는 수학을 이용해 보는 거야. 이후
그는 소비자의 행위를 관찰한 현시 선호 이론을 개발하는 등 그동안 말로만 표현되어 온 다양한 경제 이론을 수식이나 방정식을 활용해 간결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답니다. 이렇듯 수리 모형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수학을 적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폴 세뮤얼슨. 그가 1948년에 펴낸 경제학은 현재까지도 출간되며 경제학의 기본 서적으로서 세계 경제학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역, 국제경제 등 전반적인 경제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폴 세뮤얼슨. 이렇듯 폴 세뮤얼슨이라는 훌륭한 경제학자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클 때만 해도 사실은 저축이 최고다. 너 얼마나 저금을 많이 했니? 너 통장이 몇 개야? 얼마 모았어?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자, 오늘 아이들이 정말 놀이처럼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 놀이 많이 또 소개해드렸고 어려운 용어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잘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경제 활동에 관련된 거, 금융에 관련된 거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면 어느샌가 아이들이 정말 금융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명한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배형옥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백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